안녕하세요. 허환TV의 허환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참 상대적으로 박탈감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깨를 쭉 펴고 기지를 펴고 우리가 하면은 잘 될 것이야. 수출도 늘어나고 참 좋은 일인데 정부에서 참 다각도로 소득층을 위해서 참 노력하시는 그 결과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정말 암울한 미래에 좌절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수록 일확천금 욕심은 건물입니다. 그래 그 위기에 빠지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요즘에는 또 그 난리 속에서 주식, 부동산, 명품을 생각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식 인구 급증 인구가 2030 절반을 넘어서 저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위험한 투자 대열에 앞서고 있습니다. 진입하고 있고 쉬운 부동산에 인생을 건 모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무리한 대출도 하다 보니까 투자 실패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참아 옛날 생겨서 허리띠 쫄면고 다시 재출발하는 식으로 이제는 시작이다 하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중독성 명품 리셀링도 쉽게 유혹 빚더미에 쌓이고 합니다. 그 부동산 규제 부작용은 집값이 상승하고 경기마저 크게 침체되면서 평범하게 살아서는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방 없이는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한 그 시도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저는 이제 큰 노력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불나방처럼 주식 시장으로 꽉 뛰어 들어가가지고 참 일본의 빚까지 내가며 주식 투자에 몰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주식 시장에 가보시오. 사람이 벅적벅적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뛰어앉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한산합니다. 젊은 층은 이러한 형태의 자칫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부르고 끝내는 인생마저 포기야 만드는 상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나방 주식 투자 일삼는 종잣돈 털고 빚까지 냈지만 결국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죠. 주식 투자자 2명 가운데 1명은 2030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손해로 희망마저 찾아볼 수 없고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서는 전셋집 하나 구하지 못할 것의 위기감 때문에 모은 재산, 전 재산 5,5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극단적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방 없이는 못 산다. 참, 이 젊은이 2030 보면은 이유 있는 불나방에 투자한다. 평범한 생활로는 내 집 마련은 없다는 위감이 확산되어 있고 적은 돈으로 돈 번다는 인식에 섣부른 주식 투자에 일상생활 어려운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죠.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 연끌이. 이 살기 어렵다는 말에 지금이나 자주 듣는 말이지만 최근에는 그 빈도가 유독 잦아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국민의 삶은 날로 팍팍해져가고 있는데 노력만으로 윤택한 삶은커녕 평범한 삶조차 꿈꾸기 어렵고 부모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하늘에 별 따기나 다름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까지 시도하면서 위험한 돈벌이에 나서는 사람이 하나둘 늘고 있어요.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서는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위험한 투자를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다 투자 나섰다가 수익은 그냥 뚝 손해를 입어서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전문가들은 볼 때 위험한 돈벌이에는 절망적인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면 정부 주도의 사회구조 변화 노력이 시급하겠죠. 위험한 도박 영끌로 성장하고 선장하고 주식 부동산 명품 리셀링을 나눠서 하면 제가 설명을 하면 해드릴 것입니다. 주식 투자 이거는 어릴 때부터 작은 회사 다니면서 차곡차곡 모아 결혼 전제 하에 전셋집 하나 얻으려고 했는데 참 뉴스를 우리 종종 보죠. 뉴스를 보면 전세 매물에 거의 없고 너무 비싸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마다 전부 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요즘 주식시장이 강세라는 주인의 말을 듣고 주식에 투자에 뛰어든단 말이죠. 강세라고 할 때는 또 하락세도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묻지마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10년 이상 모은 전 재산을 주식 투자에 밀어 넣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본전은 그냥 오히려 손해만 입고 있는 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식 왜 했을까 후회하면서 돈을 잃은 상에서 지금 손절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이 많아 속절비째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개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하루하루 초조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뛰어든 취준생,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준생도 있어요. 지난해 수도권 4년대 대학을 졸업한 그 사람이 25세, 27세, 28세 되는 사람이 취업 준비에 전쟁에 자전거를 이용한 배달 대행이나 아르바이트 알바를 하면서 생활하고 높은 취업 장벽을 넘기 위해서 공부에 집중해야 하지만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 싫어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금 적금 넣으면 이자가 거의 마이너스 수준으로 가죠. 차곡차곡 저축할 필요가 없다면 물가는 쭉쭉 오르는데 현금은 차곡차곡 쌓는다고 돈 절대 안 모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천만에요. 은행에 예금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한 것이 이상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래서 됩니까? 현실이 참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 섣부른 판단이 부르고 있는 마이너스 인생, 힘없는 사회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통해 모은 적은 돈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이유는 섣부른 판단과 부족한 지식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참 주식 고수라 지칭하는 이들은 익명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것을 진행하는데 주식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에 현혹된단 말이죠. 보면은 특히 유튜브에서 많이 나옵니다. 물론 네이버 다음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 불확실한 투자를 증가하곤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요즘에 인터넷 카페나 종목 토론방에 가면은 주식 무료 공급 추천 오픈 채팅방이 많은데 운영자를 대장님, 반장님이 이렇게 칭호를 하면서 그가 추천하는 종목들을 사고 판다면서 종목 추천 도중에 유료 수익방을 홍보하면서 수익 본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는데 그런 사진 보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알바로 돈을 모아 저축만 하잖아요. 돈 안 모일 것 같고 지원문이 너무나 좁다면 이렇게 보다가는 금방 서른이 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주식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취업 공부도 잘 안 되고 일상이 마냥 꼬이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경기는 크게 악화되어 하강하면서 체험문이 좁다 보니까 결국 탈출구로 주식 투자에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부동산 폭등으로 집을 사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적금으로 차곡차곡 모아서 언젠가는 집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니 주식시장 들고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수출도 그 경기 순환 지수를 보면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젊은이들 힘을 내라는 뜻에서 이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식 투자한다고 투자에 대한 확신과 관점이 확립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며 적어도 처음 시작한 주식 초보가 치열한 공부 없이 투자를 시작하면은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기업 분석 없는 개별 종목 투자나 단타 투자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일확천금을 벌어서 현실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은 사실상 또박이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평범하게 살아서는 평범한 삶조차 살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참, 특히 젊은 사람들 참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중 일부는 정부 규제가 덜한 지방 부동산으로서 시선을 해. 이쪽은 누르면 저쪽에 튀어오르고 강릉도는 강남 튀고 하니까 이 효과입니다. 그 시선을 돌리고 있다.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선택한 투자는 수익은 커녕 오히려 이자 부담을 키워서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빚내서 만든 돈 싸들고 규제 없는 지방 부동산으로 몰려가는데 거기 간다고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서울에서 안 되는 거 지방에 가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020년 8월 5대 시중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서 나간 신규 신용대는 141조 9천 어느 게 달합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로 연결된단 말이죠. 신규 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빚내서 투자 때문에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한몫 잡아보겠다는 생각이 발걸음을 유도하고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빚 투자 결과 대부분 참다는 사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과도 규제, 지방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돈에 돈 없는 돈 끌어 모아가 투자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부동산 실패, 진짜 부정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집 마련 목표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부동산 실패, 진짜 부정의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보라. 명품이다. 명품 가운, 명품 모자, 명품 옷, 명품 천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강남을 가보십시오. 명동을 가보십시오. 남대문 가보자. 명품이 판치는 회사인데 그게 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공부도 안 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24, 25, 27, 28 군대 갈래. 군대는 또 해피해가지고 자꾸 연기하고 그래 명품 찾다가 명품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이 주식 투자 명품 이 참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땀 흘려 갖고 일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정부 일자리 창출에 정부에서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들어가고 각 부처에서 심심한 국무회의 열죠. 일자리 창출 때문에 딱 문재인 대통령실을 보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일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참 일자리 창출이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현재 이제 항상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얘기다. 항상 잘 될 것이다. 하면 될 것이다. 해보자. 땀 흘리 일하자 하면은 언제나 잘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방송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